자, 한자를 보다 보면은 처음에는 좀 그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 아직 그 부분에 익숙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게 화살시, 이 화살이거든요. 그래서 이 화살시를 한자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이제 이거를 왜 이렇게 썼는가를 이제 보면서 이 시간을 이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살은 이제 보면은 어때요? 반듯하죠? 이렇게 착 반듯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살을 만일에 우리가 쓴다면은 이렇게 쓰는 게 가장 좋겠죠? 자, 화살 모양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거는 화살의 온이, 이거 나가는 모습. 이렇게 해서 이거를 화살시 이렇게 쓰는 게 얼마나 간단하고 좋습니까? 누가 이거 딱 보더라도 화살시라는 것은 말 안 해도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화살시를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는, 자, 이 글자가 화살시예요. 화살시. 이 글자를 보면은 화살이라는 것은 곧바르잖아요. 어디 한 군데 이렇게 중심이 안 맞으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날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글자를 보면은 화살이라는 개념이 안 맞잖아요. 이 글자도 이왕이면은 어떻게 쓰는 게 좋겠어요? 뭐 꼭 쓴다면은 이렇게 해서 이쪽에도 균형 있게 이렇게 써준다면은 오히려 화살의 개념,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 이 모습도 이렇게 비슷하니까 오히려 이게 더 낫지. 한쪽만 이렇게 해놓으면은 화살이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여서 날아간다는 의미밖에는 안 되잖아요. 이 연도 양쪽 균형이 탁 맞아야 돼요. 이 연을 만들 때 이렇게 가오리 연이 있으면 꼬리가 있으면은 이 날개, 양쪽 날개를 달 때도 똑같이 이렇게 해줘야만이 연이 잘 나를 수가 있잖아요. 길이도 잘 맞춰주고. 그런데 한쪽만 이렇게 달아놨다 이러면은 이쪽으로 무거우니까 자꾸 기울여서 똑바로 이렇게 하늘에 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게 왜 이렇게 썼을까? 그래서 이게 바로 한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한자는 어때? 이런 상형 문자가 아니고 모든 것을 뜻글자화 시켰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 꼭 아시고 한자들 앞으로 보실 때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이제 봐주시면 이제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화살시를 왜 이렇게 썼는가를 이제 먼저 이제 살펴보도록 이제 순서대로 한번 봐볼까요? 자, 원래 이 글자는 뭐예요? 사람인, 그렇죠. 사람인. 뭐 사람인은 왜 이렇게 썼을까? 사람인은 크든 작든 서로 협동해서 살아야 된다. 서로 도우면서 산다는 의미로 쓴 게 이 사람인자예요. 사람이 모습을 표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은 발만 있는 것도 아니고 팔도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의 어떤 살아가는 어떤 도리, 어떤 방법, 협동, 이것을 표현한 게 사람인 이렇게 쓰는 글자예요. 여기에서 이제 사람인의 한의를 대해서 이걸 큰데 그러면 오히려 이게 사람 같죠? 이게 발이 있고 팔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팔을 접었으니까 아니다. 이제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클대자는 원래 뭐를 보고 만든 글자냐, 뭐를 의미했냐면요.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은 사람 목에 이렇게 칼이 두른 모습이에요. 그럼 내 목숨을 위협받고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이 글자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자신이 다 중요하잖아요. 다 중요한데 자기 죽으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없어진 거나 다름없어요. 그런데 이 자기 목에 위협을 받을 정도의 상태에서도 그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는 절개를 표시한 게 이 큰 대자예요. 그래서 사람이 대인 이렇게 쓰면요. 어떤 의미? 이렇게 포부가 크고 이 정의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옳다고 하면 굽히지 않는 이런 사람을 대인 이렇게 써요. 키가 크든 작든 관계가 없어요. 사람은 외모로 따지는 게 아니고 그러면 외모가 큰 사람은 뭐라고 하냐? 거인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 대자는 그런 의미.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위협받더라도 어떻게 모든 것을 다 내가 옳다고 하면 굽히지 않는 이런 절개를 표시한 게 큰 대자에서 이거는 이제 모두 크다 이렇게 이제 쓰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큰 것을 다 덮을 수 있는 것 이거를 표현한 게 하늘천자예요. 그래서 이 큰 것을 다 덮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하늘이 이렇게 다 덮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냐 하늘천. 그래서 이 큰 것보다 위에 있는 것이 하늘이 더 훨씬 크죠.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쓰는 게 맞아요? 이렇게 위에는 밑에 큰 데보다 더 이렇게 크다 해서 위에가 더 길어야 원칙상 정상적인 표현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늘이 더 크기 때문에 이걸
이제 이렇게 쓰다가 뭐 같이 이렇게 쓴다 해서 하늘 천자가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의미상으로 이렇게 위에가 더 덮고 있는 것이 더 하늘이 더 크니까 이렇게 해서 하늘천 이렇게 이제 쓰는 글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늘이라는 의미를 이제 가지고 이 자체가 이제 하늘이에요. 그러면 하늘은 이제 그냥 모든 땅 위에 있는 공간 자체가 다 하늘에 해당되죠. 이 여기에서 나온 글자가 바로 화살시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하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삐침을 써서 하늘을 향해서 기울어져 있는 것을 그대로 표현한 게 이게 화살시입니다. 그래서 화살은 어때요? 그냥 이렇게 수평으로 쏘는 게 아니고 항상 이 포물선을 그려야만이 멀리 날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화살을 딱 당기고 있는 이 자체 하늘을 향해서 당기고 있다 이런 의미로 쓴 게 바로 화살시입니다. 그래서 화살의 개념을 둔 거예요. 항상 화살은 어디에요? 공중에서 하늘을 향해서 쏘죠. 뭐 땅을 향해서 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화살은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비스듬히 있다. 여기에서 이제 화살시를 이제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통 이 화살이라는 게 한번 이렇게 쏘면은 이거 다시 회수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다 이제 구멍을 뚫어가지고 실로 묶어서 가까운 데 쏠 때는 화살을 안 잊어먹으려고 회수를 해놓으면 그걸 주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도망가지 못하게 이렇게 묶어놓은 것을 주살이 이렇게 이제 쓰는 글자인데요. 여기 화살을 자꾸 잊어먹어요. 그래서 이 무기 중에, 무기라든가 이런 것 중에서 잘 잃어먹는 대명사 뭐냐? 화살이 한번 쏘면 어디 날아간 일을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창이라든가 항상 내 손에 들고 있고 이렇게 하니까 잃어먹지 않는데 활은 한번 쏴버리면 잃어먹는다 해서 이 여기에서 나온 글자가 바로 이를 시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늘을 향해서 활을 당기고 있는데 이 하늘을 뚫고 날아갔다. 이것이 이를 시자예요. 이를 시. 그러면은 자, 이거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쭉 이렇게 당기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이 상태는 당기고 있는 그것이 뭐예요? 그 자체가 지금 화살이 목표물이죠. 이게 날아가야 되니까 활도 아니고 화살이 날아가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하늘을 뚫고 나갔다는 거. 그래서 이미 여기서는 당겼던 화살을 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대부분 거의 해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를 실 이렇게 쓰는 글자예요. 그래서 하늘을 뚫고 올라갔다. 이제 이것이 이를 실. 물론 쓸 때는 다 쓰고 이렇게 올리면 안 되겠죠. 올라갔다 해서 그래서 쓸 때는 그냥 같이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쓰면은 이를 실 이렇게 이제 쓰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한자들을 이 화살을 표현할 때도 왜 이렇게 표현했는가? 이제 이 부분을 다 뜻글자화 시켰기 때문에 그랬다. 모든 것은 이미 이렇게 우리 임의상 어떤 것인가 활이라는 개념을 보고 화살시를 만든 거지 모양을 보고 만든 것은 아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아마 화살시를 화살을 이렇게 썼을 수도 있겠죠. 예전 고대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현재는 이미 다 이렇게 변형돼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하나씩을 더 보태서 글자들을 만들어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화살이라는 이미지가 이미 가지고 있어요. 화살시. 여기에 입구자를 써서 이걸 알지. 자, 이렇게 무슨 뜻이냐. 이거는 입구는 여러 가지로 써요. 입구도 쓰고, 입도 모양, 네모 모양, 어떤 출입구, 이렇게 쓰는데 또 한편은 네모 모양으로도 써요. 어떤 네모 모양을 보고 화살을 당겼다는 의미예요. 화살 자체를.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서 잃어버렸어요? 그냥 막연하게 공중으로 쏴버렸기 때문에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그냥 날아가면은 거의 다 해수가 어렵다. 찾기 어렵다. 그래서 이를 잃어버린다. 이렇게 의미인데 여기서는 지금 활을 지금 쐈어요? 안 쐈어요? 아직 쏘지는 않았어요. 당기고 있는 거예요. 당기면서 목표를 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작정 쏘는 게 아니고 쭉 다니면서 어떤 사냥을 한다면 사냥감을 보고 화살을 당겼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알지는 내가 미처 몰랐던 그 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을 숲속에 어떤 동물이 뭐가 있는지도 몰랐었는데 이렇게 목표물을 찾음으로 해서 새로운 것을 알았다는 의미로 알지. 그래서 지식할 때는 이 지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알지는 또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자는 이렇게 하나하나를 차근차근 연결해 가면서 거기에 하나씩 핵을 더해가고 또 다른 글자들을 이렇게 합해서 회의문자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한자들은 점점점 더 많아지고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진화한 게
한자다 이제 이렇게 아시고요. 그냥 이렇게 막 이르실 이거 올라갔는데 내려갔는지 이렇게 혼돈을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썼는가를 이해만 한다면은 한자는 굳이 틀릴 수도 없고 획순 하나를 놓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그 점 하나에 당연히 거기에 해당되는 하나의 뜻을 또 같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이런 것을 아시고 이 뒤에도 이제 많이 나와요. 지혜지, 거미지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왜 그러는가 하는 것도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아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